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당을 떠나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과 제주가 힘을 합친다는 뜻에서 경제동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관광과 1차 산업 등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영훈 도지사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지방정부끼리 협력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와 서울시가 여러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상생, 발전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건 물론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주도와 서울시는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생 팸투어단을 운영하는 등 관광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 정책도 공유합니다. 서울 청계광장과 뚝섬 한강공원 등의 제주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서울시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양측이 각각 추진 중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정보 공유와 관련법 제정에 협력합니다. 두 도시 간의 문화와 교육, 체육 분야의 교류도 확대하고 공유 재산도 서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서울경, 제주제, 경제동맹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교류 강화 협약 체결이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 동맹에 이어 여야가 함께하는 이런 경제동맹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협약식이 끝난 뒤 제주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고 오영훈 지사와 함께 제주와 서울에 상징나무를 함께 심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협력을 약속한 두 지자체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군사기지였던 알뜨르 비행장에 제주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15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국을 공습하기 위해 만든 알뜨르 비행장. 대정 지역 농민들의 땅을 빼앗은 뒤 강제 노동을 시켜 만든 군사시설입니다. 아직도 군용기를 보관했던 경납고와 지하 벙커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알뜨르 비행장 184만 제곱미터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군사시설을 정비하고 기념관을 지어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가 부지 무상 양여에 반대해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땅을 빼앗겼고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하루빨리 평화대공원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10년씩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주민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고 지역단체 20개가 모여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1988년 정부의 알뜨르 군사비행장 건설을 함께 저지했던 경험을 살려 평화대공원 조성에 힘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평화대공원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대정은민이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게끔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평화의 비전 아래 대정읍 미래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정읍 주민들이 함께 추진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15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제주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입춘이면 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작하는 의미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미로 소원을 적었고요. 올해 탐라국 입춘굿은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인 만큼 다양한 재래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소원을 담은 소망지도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입춘 당일인 내일은 이곳 목가나 일대에서 입춘굿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느새 입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춘굿을 통해 한 해 소망 빌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절기에 맞게 이번 주말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추위도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3도로 시작해서 8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맑은 날씨 속에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달이 뜨는 시각은 제주를 기준으로 일요일 오후 5시 34분쯤이 예상됩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주말 동안 화재 사고 없도록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햇볕도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지역 3도, 동부 지역 2도, 남부 지역 4도고요. 산지 성판악은 영하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7도, 남부 지역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반과 후반에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화한 남서풍 덕에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포근함이 감돌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2공항 성산업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의 제2공항에 대한 일방적 반대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토부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에 시간이 온다며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제2공항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에서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NH농협은행 연북로 지점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제주에 기부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제주 출신 프로야구 선수인 강민호 선수를 통해 제주도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밝혔는데 제주에서 받은 기부 답례품은 고향인 부산의 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제주도 기자상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에 제주 MBC 권혁태, 박재정, 강흥주 기자의 제주시장 후보자 농지법 위반 땅 투기 의혹 단독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보도는 투기 의혹 소문에서 시작된 사안을 현장 확인과 등기부 등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농업 경영 계획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시장 후보자가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해 철저한 인사 검증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라봉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창고와 저온 저장고 200여 제곱미터, 한라봉 4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간이 창고의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제주시 용담 1동 서문공설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7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를 몰던 중 가슴이 아프다며 의식을 잃었다는 동승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우도 북동쪽 41km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부산 선적 198톤급 대형 선망 어선에서 60대 선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에 선장을 옮겨 태운 뒤 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고
선장은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서 찾아가는 원서 접수와 방문하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8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교육청 직원이 찾아가 원서를 접수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신청하면 오는 4월 8일 자택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200만 6천여 명으로 재작년에 131만 6천여 명보다 52.4% 늘었습니다. 항로별로는 제주와 삼천포 항로의 증가율이 97%로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